부산 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2011년 개통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부산 김해 경전철의 분담금 문제. 지난달 24일 김해시의회 엄정 의원의 조정 촉구안으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반복적인 요구에도 꿈쩍 않는 부산시의 반응에 이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두 지자체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부산 김해 경전철 분담금 문제의 슬기로운 해법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과 관련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원, 부산과 경남 지역 교통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는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최영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 김해 경전철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경전철 재정 분담률 조정을 위해서 김해시의회가 이번에 또 한 번 나섰죠. 촉구 결의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분담금 문제 이야기가 나온 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이번에 결의안을 이렇게 발표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뭐 김해 시민의 부담이 크다라고 그 이유죠. 예초에 MRG로 했을 때는 20년간 한 연간 김해시만 750억 원을 부담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비율을 조절하고 또 자본 재구조화, 그리고 MCC로 바꾸면서 그래도 여전히 30년 동안 김해시만 부담해야 될 돈이 500억 원이 되는 거죠. 김해시 가용 예산이 크긴 하지만 500억 원이란 그 예산이 시민에게 가야 할 텐데 경전철에 가니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저희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큰 액수인데 어쨌든 부산과 김해 분담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렇죠. 예초에 이 분담 비율을 정할 때는 그 협약상의 수요를 보면 김해가 한 61%가 탑승을 하고 부산은 39%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김해 시민은 48.5%, 부산은 51.5%로 부산 시민이 더 많이 탑니다. 그런데 부담금은 김해시가 63.19%, 부산은 36.81%. 본인은 적게 타고 돈을 많이 내니까 이걸 좀 조절해다오라고 하는 부탁을 김해시에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김해시 입장을 쉽게 정리를 해보면 부산 시민이 우리보다 더 많이 타는데 돈은 우리가 더 많이 낸다라는 이야기시거든요. 기준이 되는 이 내용이 분담금 조정 배경이 되는 수요 추정이잖아요. 이 부분 좀 정확하게 정리 좀 해주실까요? 뭐 부산시와 김해시는 또 한 가족이지, 그죠? 당초에 김해 부산 경전철을 저희들이 건설하려고 수요 추정을 할 때 그 당시에 부산은 39%, 김해시는 61%. 그 당시에는 이제 지자체에 이제 의견이 많이 반영됐겠죠, 그죠? 저희들도 이제 심의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실제 승객수가 현재 김해시는 48%, 그다음에 부산시가 52%, 즉 부산의 승객이 많이 탄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 추정은 각자 이제 객관적으로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해시에 주장하는 내용하고는 좀 더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부산하고 김해시의 이런 지금 메가시티를 구성하려는 그런 분위기에서 서로 누가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산은 도시철도 1호선에 4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양산선까지 있고요. 또 북정선을 제가 이제 용역 수립해서 현재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이번에 부산 웅산 그리고 울산역까지 하는 것도 제가 수요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지만 다 이제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김해시에 가게 되면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 경전철을 많이 탄다고 부산 시민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부산에서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가용 이용입니다. 거의 김해 경전철을 젊은 친구들 그리고 외지에서 온 분들이 부산시를 돌고 나서 방문하고 나서 갈 때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경우 많고 외국인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김해시 주도의 그런 그 교통수요 예측 그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당초에 했을 때, 네. 그 당시에 이제 전임 시장이 송원보 시장님이 계실 때 저하고 이제 방송에서 창원 KBS, 마산 MBC에서 방송을 몇 차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산우선 당시에도 도시철도 2호선, 도시철도 3호선, 2호선은 사상역이고 3호선 대제역입니다. 거기서 광역철도로 연결시키자는 것이 부산시가 견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김해시 인구는 54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때 부산은 35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를 비해서 교통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7만 4, 5천 명 탄다. 김해시 인구 3분의 1이 경전철을 이용한다는 그런 논리가 안 맞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교통연구원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요 추정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서로의 그 소위 말하면 논쟁이 있었고요. 따라서 이제 부산시로서는 당초에 61대 39로 만드는 건설비를 가지고 김해시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또 이제 부산시에서는 해야 된다는데 건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 있는데 운영비는 예를 들어 가지고 김해시 요구하는 뭐 이 정도가 부산시가 52% 정도 탄다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이 많이 타니까 네. 운영비 좀 더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건설비는 당초 협약이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또다시 정리를 해보면 부산시의 입장은 조금은 다릅니다. 김해시에서 부산시로 출퇴근하는 인구 또 그 이용하는 인구수가 더 많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각각의 입장이 조금 서로는 다른데 자, 여기서 시민들이 궁금증을 갖게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당초에 시민 3분의 1이 경전철을 이용할 거다라는 수요 예측을 가지고 경전철을 추진했다라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수요가 나왔다고 보시는지. 그 당시는 이제 뭐 저희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2011년도 사실 개통됐지만 그 전에 한 7, 8년 전부터 이 부산 김해 경전철을 가지고 교통 전문가와 그리고 부산시 그리고 김해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네. 김해시의 인구 54만이 부산의 인구 350만을 수요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체만의 인구 수요 가지고는 절대 경전철을 놓지 못합니다. 그때 도시들도 뭐 건설법에 의하면 100만 이상이 되면 도시철도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네.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김해시로서는 경전철이 들어오면 좀 정말 좋은데 이거 교통수요가 안 나오니까 자 부풀린 것이 많이 되겠죠. 부산시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인구가 100만이 이상 돼야만 네. 서로 연계가 된다. 주고받게 되는데 아니 54만이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자꾸 교통수요를 많이 낸다니까. 네. 부산시도 건설하면 부담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교통수요를 아주 많이 냈는데 비해서 지금은 겨우 한 4만 명 정도, 3만 8천 명, 4만 명 정도밖에 안 다니거든요. 네. 김해시 인구가 그 당시에서 지금까지 10년 후에 비교해 보면 한 6.5%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근데 김해 경전철을 이용한 사람들은 보통 한 10% 이상 늘었습니다. 그거로 보면 김해시 인구가 좀 더 많이 타게 된다는 것을 네.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다만 당초에 인구 54만 명에서 교통수요를 내서 김해 경전철을 건설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무리를 했다. 뭐 그 당시 저희 나서 반대 토론 많이 이야기했죠, 그죠? 네. 이제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거는 지금 김해시에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혈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좀 더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검증은 또다시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무리하게 좀 추진한 바도 있고 정치적 입김도 영향은 약간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영수 의원께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하죠. 정치적이었죠. 1992년도에 처음에 이제 경전철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네. 공사가 시작한 건 한 14년쯤 지났고 그 네. 사이에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김해 부산에 2차선 도로밖에 없어서 네. 너무 교통 체증이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10년쯤 지난 그 시점에는 도로도 확장됐을 뿐더러 부산 지하철이 김해 바로 눈앞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원점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경전철은 김해시 부담이 크고 네. 지하철로 했다면 김해시 부담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주장한 것이 있죠. 국회의원이 주장하셨고요. 네. 당시에 시장님이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어받은 국회의원은 조기 착공을 주장하셨고 네. 또 그때 당시 경전철 추진 위원장 하시는 분이 시장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시민들의 바른 지적이 있었죠. 부담이 클 것이다. 이런 네. 지적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밀어붙이니 처음에는 부산시와 경상남도 중앙정부 이렇게 같이 하다가 네네. 언젠가는 경상남도는 빠졌어요. 김해시하고 부산시가 이렇게 광역시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고 네. 우리가 급했겠죠. 그러니까 비율도 저희들이 아마 부담을 많이 하는 결로 이렇게 당시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이 있었다라고 부인하지 사실입니다. 그건. 예, 확실하게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된 것은 예. 분명합니다. 선거철마다 김해 시장 후보는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이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공약으로 좀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 선거를 지금 한 1년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이게 또 선거로 또 이용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부산 김해 경연철은 이미 정치적인 문제는 벗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김해 시민의 부담하는 이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느냐. 네. 한때는 당초에는 1,000억 이상의 부담을 했거든요. 그때 6대4 부산이 400억 그다음에 김해시가 600억 정도까지 부담했습니다만은 MCC 그런 그 우리 협약을 바꾸는 것으로 해가지고 650억 정도 줄였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김해시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했고요. 인근 도시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양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 지금 38만입니다. 네. 김해시 54만 당시보다는 훨씬 모자랐거든요. 예. 근데 부산시는 양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포에서 양산까지 온 거 돈을 한 푼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 3,300억 돈을 물금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돈을 전부 다 도시철도에 다 제했습니다. 오. 운영비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북정선이라서 노포에서 북정까지 가는 철도, 도시철도는 60%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김해시는 당초에 부산 김해 경연철 19%밖에 국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도시철도라 하게 되면 도시철도는 60%를 지원을 받게 되고요. 광역도시철도는 70%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철도 있죠. 그는 100% 국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시정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 19%밖에 못 받는 국비를 가지고 추진했다는 것은 대도시 같으면 그걸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금 부산의 인구 350만이 지금 340만 정도 되거든요. 그 인구의 교통수요를 가져오지 않으면 김해시의 교통수요는 나지 않습니다. 네. 양산은 공교롭게도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산과 노포와 그리고 웅산 그리고 KT에서 울산역까지 연결시키는 광역도시철도를 성공했습니다. 물론 교통수요 낼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40년 기준으로 0.8 이상을 냈거든요. 네. 트램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70%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지금 명지 여러 가지 또 장류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네. 이런 도시에 도시철도를 더 열려면 부산시의 교통수를 가져오지 않으면 절대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지금 있는 이 창원시에도 네. 도시철도 하나도 없습니다. 100만이 넘어도요. 그런 경제적인 논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김영수 의원님 같이 시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걸 정치 이슈가 아니고 우리 민생에 대한 네.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노력하신다는 걸 굉장히 저는 굉장히 관심 있고요. 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부산시하고 싸움보다는 국가를 상대로 네. 국비전을 더 많이 받아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음 질문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김해시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겠냐 하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미리 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국가에 지원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좀 할 수가 있을까요? 국비 지원은 사실은 광역도시철도에 해당됩니다. 이 철도는요. 70% 지원인데 19%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건설할 기준을 우리는 손해를 보고 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그 부산 김해 경연철이 부산과 그리고 김해시에 인구 400만의 인구를 네. 넘고 있는 교통수요를 우리가 해소하려면 또 그리고 동서고가도로 타보셨지 그죠? 네. 김해시에서 들어오는데 동서고가도를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를 좀 더 확대하는 또 지원을 확대하는 거래 가지고 김해시의 부담, 부산시의 부담을 이 민간 투자된 거를 이렇게 갚아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 60만이 되는 이 김해시의 재정난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70%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60% 기준에서 우리가 그러면 41% 정도는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논리를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걸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김 의원님 같이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뭐 10년 넘어 이렇게 투쟁을 하셨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하게 되면 저희 전문가들도 옆에 곁들여서 같이 김해시와 그리고 부산시 상생하는 네. 또 메가시티를 위한 그런 시금석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아까 뭐 건축비 얘기는 좀 할 수 없더라도 네네. 부산시의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이 부분은요? 네, 그렇습니다. 양산시에서 양산선 사례가 운영비를 그 당시 부산시에서 언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호포에서 양산역까지 운영비를 전부 다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건설 중인 북정선은 네. 운영비를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매년 들어가는 그런 운영비, 도시철도에 대한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수가 많은데 예를 들어 부산시가 좀 많다면 운영비를 좀 더 부담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 운영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많으면 50억 아니면 3, 40억 정도 될 건데 그래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라고 하면 우리 김해 시민들이 보시기에 정말로 시정을 위한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단돈 뭐 10억, 20억이지만 이익이 모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럼요. 10년이면 뭐 10억이면 100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추정 이용률만큼 김해 시민의 경전철 이용률이 높다면 이런 고민도 줄고 부담도 줄어드는 게 사실일 텐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김해 시민의 이 경전철 이용률을 높이는 게 아주 좋은 방안이 좀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좀 깊이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감스럽게도 많이 이용을 한다 해도 네.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이 문제죠. 아. 나머지는 그 처음에 그 투자한 돈에 대한 네. 이자, 그리고 MRG를 지급하지 않은 밀린 돈 여기 많아요. 그래서 한 전체 운영비는 한 100억 정도. 거기서 교수님 말씀처럼 부산이 조금 도와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난 작년에 그 코로나로 수요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시에 추가로 들어간 돈 2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김해시 경전철을 두고 김해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은 거 있습니다. 네.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자, 시민의 어떤 또 그 녹색 첨단 그런 그 자원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라고 고민해가지고 이걸 더 많이 활용하고 우리 이왕 돈 들어가는 거 우리 자랑거리를 만들자.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김해 시민 경전철 위원회를 조성해서 시민의 의견이 경전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작업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들 중에서도 정말 오롯이 말씀이고 아까 19%밖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민홍철 국회의원께서 지금 부담금을 더 받도록 하는 법안을 한 번 통과시켰는데 거기에는 행정적 지원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다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제공해 놓았고 그리고 아까 교수님 참 좋은 말씀인데 메가시티 개념으로 볼 때 김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광역 이 철도거든요. 그리고 메가시티의 성공은 결국 국철, 지하철 이렇게 세 도시가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이 문제를 도와준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잘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는 말에서 김해 요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두 분과 좀 나눠보니까 김해에 돌파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한결 좀 안심입니다. 모쪼록 오늘 두 분이 제언해 주신 여러 방안들로 조금씩 성과를 내서 부산과 김해 두 지자체가 모두 웃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김영소 의원님과 최양원 교수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이슈 토크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